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 제한됐던 종류는 종이형으로도 발행되고 유통도 도외까지 확대됩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에 새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지난 임시회에서 도의회 의결 전 운행 대행자 선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심사 보류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첫 해인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1,500억 원 등 2022년까지 제주도가 세운 발행 규모 계획은 3,700억 원. 의원들은 2022년 이후 장기 발행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제공되는 할인율 10%에 대한 금액 가운데 정부가 현재 지원하는 8%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제주도가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3,700억 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한도를 더 높일 건가? 그러게 되면 선할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가 의결이 되고 공포 시행이 되면 지금 이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이제 발행 계획을 플랫폼이 구축하는 전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 가맹점 선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유통 중인 제주사랑 상품권을 어떻게 흡수하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 포함할 것인지 업계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의견 수렴은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이제 여러 단체하고 좀 간담회라든가 좀 토론을 거친 적은 있나요? 각종 회의 때 많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논란 끝에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운영대행사 정보를 공개하는 등 내용을 추가해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종이형 발행도 포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제주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행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발행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새 지역화폐가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의 민간 위탁과 공기관 대행 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과 공기관 대행 사업이 661건에 2,600억 원에 이른다며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각종 위탁 동의안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예산 심사에 임박해 제출되면서 위탁 사업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섬 지역인 제주는 지하수를 퍼올려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지하수 사용량의 40%는 농업용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하수도 고갈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농업용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슈 추적 그 첫 번째 순서로 누수율이 60%에 달하는 농업용수 관정 문제를 보도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농업용수를 끌어올리는 관정인데요. 제주에는 이런 농업용 관정이 3,500개가 넘는데 취수 허가량은 삼다수 취수량의 250배에 달합니다. 그럼 이 3,000개가 넘는 농업용 관정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업용 관정. 덩굴나무가 벽면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출입을 막는 철조망은 뜯겨져 나갔고 주변은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인근 배수로에서는 관정에서부터 새어나온 농업용수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지하 배관에서 물이 새면서 배수로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7, 8개월 전부터 조금씩은 샜어요. 그런데 지금 유사에 들어서 좀 많이 새요. 예.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노화됐어요. 노화. 하천에서도 지하수가 새고 있습니다. 인근의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농업용수용 배관을 미리 빼놨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채 방치되면서 물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럼 저 물 새는 거는 배관이 여기 배관은 어디 여기 있을걸.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있어야만이 용수가 싹 올라가는 게. 저 보니까 이렇게 싹 작게 나오니까 농수로야. 농업용 관정의 85%가량이 20년이 지난 것들이다 보니 낡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물이 새는 농업용 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노후 관정 2곳을 조사했더니 누수율이 62%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수 100톤을 뽑으면 농경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62톤은 사라지고 38톤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수 감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하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서 그 유수율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3천여 개에서 하루 평균 뽑아 올리는 지하수는 24만 톤. 제주도민 전체가 사용하는 하루 물 사용량보다 1.3배나 많습니다.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실천은 미흡한 상황. 이렇게 적지 않은 양의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는데도 정작 관리 소홀과 무관심에 농가에서는 가뭄 때마다 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제주의 미래 자산인 지하수는 고갈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농업용수 통합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1,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하루 지하수 5만 2천 톤을 공급할 수 있는 관정 58곳과 광역 저수조 54곳을 개발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시범 사업으로 완료된 구좌 권역을 제외하고 3만여 헥타르를 3개 공구로 나눠 추진되며 관수로와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층 연탄 고깃집에서 개업을 앞두고 밤새 피워둔 연탄불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식당 문이 모두 열려 있고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건물 2층에 사는 44살 A씨가 119에 도움을 요청한 건 어제 오전 7시 반쯤. 자신과 아내, 중고생 자녀 등 4명이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한 뒤 정신을 잃은 겁니다. A씨 가족은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고압산소 치료기가 설치된 서귀포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베란다 쪽은 2, 30cm 올라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이 너무 무겁고 기운이 없으니까 애들도 그렇고 와이프가 쓰러지고 하니까 전화 두고 대답도 드렸어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1층 연탄 고깃집에서 올라온 가스. 개업을 앞둔 식당에서 전날 테이블마다 시범적으로 켜놓은 연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환풍기를 통해 건물 위층으로 퍼져 올라갔습니다. 개업을 하루 앞두고 연탄불을 시험 가동한다며 불을 켜놓고 가게 문을 열고 환풍기만 가동한 채 퇴근했던 겁니다. 미리 이렇게 태워놔야 돼요. 떼고 나서 환풍기 10개는 될 줄 알았는데 물이 옮겨붙어서 냄새가 심한데 그 시간대는 물가 있고. 인근 주민들은 전날부터 연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가스 새는 냄새 마냥 진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관을 깨워놓고 그때 잠깐 나가봤는데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내가 딱 갔습니다. 경찰은 식당 업주를 상대로 환기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사과하면 보통 붉은색을 띤 둥근 사과를 떠올리실 텐데요. 영주에서는 별 모양의 이색 사과가 재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색다른 희소성에 맛도 좋아서 시장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안동 성낙위 기자입니다. 어른 키보다 조금 더 큰 나무에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사과와 달리 작고 생긴 게 별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별 사과입니다. 지역 농민이 개발해 가을 스타라는 품종으로 등록된 영주에서만 생산되는 사과입니다.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뒤 전국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과는 보통 둥근데 얘는 별 모양이 나와가지고 아주 눈으로 보는 식감에서 아주 뛰어나고 맛 또한 아주 뛰어나서 아주 선호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나오기 시작한 부사인 후지 사과보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고 당도도 18 브릭스에 달할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특히 먹기에 적당한 크기에 별을 닮은 사과의 색다름에 젊은 층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별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20곳. 영주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희소성과 경쟁력이 높은 별 사과를 영주시 특화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타 품종과의 출하 시기가 겹치지 않아 틈새 시장 공략에도 기대가 높습니다. 현재 6헥타 면적에서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20헥타 면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영주 별 사과가 지역 사과 재배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제주시 아침 기온이 13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수도권과 내륙지방에는 공기가 탁하겠지만 제주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14도, 북부가 13도, 동부가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21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일부 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강정 정수장 유충 발생과 관련해 급수 지역을 남원과 회수 정수장으로 변경합니다. 제주도는 유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정 정수장 시설 개선과 함께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기로 하고 동부와 서부 급수 지역, 어승생 저수지 관로 등을 집중 점검해 시험 통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강정 정수장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타막인털 깔따구와 국내 미기록종인 깃 깔따구속, 아기 깔따구속 등 3종류로 확인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송악선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송악선언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다며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한 뒤 도민사회에 설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도 후속 조치를 밝히지 않아 빈술에만 요란했다고 비판하고 비자림로 시민모임도 환경 저감 방안인 법정 보호종 포획과 이주는 성공 사례가 없다며 공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제주 지역 화물 물동량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무역항과 연안항의 화물 물동량은 1,391만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갈이 18만 8천여 톤으로 70.2% 줄었고 시멘트는 40%, 모래도 12%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